자, 오늘의 주인공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입니다. 흔히 알려진 여러분이 아마데우스로 알고 있는 이름은 독일어고요. 세례명, 중간성명, 미들네임은 그리스어 어원 테오필루스를 라틴어로 바꾼 이름입니다. 합스부르크 제국 당시에 빈에서 태어난 오늘날의 오스트리아죠. 출신 고전파 작곡가를 대표하는 모차르트. 굉장히 짧은 생을 살았지만 서양 고전 음악의 거의 모든 장르의 곡을 작곡을 했고요. 800곡이 넘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5살에 이미 건반 악기가 피아노랑 하프시코드라는 악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올린을 프로로 연주해도 될 정도로 익혔고 작곡을 시작해가지고 유럽 왕실과 귀족들 앞에서 공연을 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5살 때 뭐하고 있었지라고 했더니 반찬 투정이나 하고 있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7살인 누나에게도 내 자녀들한테는 음악 재능이 있는 것 같아 라고 해서 가르쳤는데 모차르트는 이를 어깨너머로 보고 3살에 누나가 피아노 치는 거 보고 익혀가지고 아버지가 딸보다 아들이 난 것 같은데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아들을 가르쳐가지고 피아노랑 바이올린 선생님을 붙여가지고 조기 교육을 시켰더니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해서 모차르트가 영재가 돼서 5살에 작곡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작곡한 곡들이 여기에 나오는 나넬의 음악책이라는 걸로 만들어져서 나중에 이렇게 음악책으로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어린 모차르트를 데리고 유럽 전역을 순회하면서 공연을 해가지고 짭짤하게 수익을 올렸습니다. 아버지는 참고로 원래 음악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짤스부르크 궁정관현악단의 카펠마이스터였습니다. 인맥이 있었어요. 음악 쪽에 원래 연줄이었고 본인의 재능도 있었고 본인이 노력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15세에 오케스트라의 수석 연주자가 됐습니다. 15세 그냥도 아니고 짤스부르크의 주교의 직접 산하의 오케스트라의 수석 연주자가 됐는데 주교가 좀 문제가 있었어요. 3년 동안 블랙 기업이어가지고 월급을 안 줬어. 월급이 안 들어 이체가 안 되는데요. 따져가지고 미운 털이 박혔어요. 모차르트가 재능도 있고 천재였는데 원래 이런 분들이 좀 성격이 일반인들이랑은 좀 다르잖아요. 보통은 이때 주교한테 감히 따지는 사람이 없었대요. 보통은 아무리 블랙이라도 아이고 주교님이 조금 밀릴 수도 있죠 하고 하는데 이렇게 따졌어요. 모차르트는 성격이 부침성이 있는 성격이 아니라서 궁정이라든가 사교계에서 아무래도 겉돌았고 유럽의 음악가들이 모이는 빈의 음악계에서도 돈료들과도 좀 어울리질 못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도 이제 일반적인 성격이 아니고 한 성깔 하셨기 때문에 감히 천재인 내 아들의 재능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왕따를 해 하고 황제한테 아련을 청해가지고 다른 작곡가들이 제 아들의 재능을 시기 질투합니다. 제 아들의 음악을 연주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하면서 탄원서를 냈어요. 한국어로 치면 신문고를 친 거죠. 아버지도 보통이 아니에요. 왕이 그걸 읽고 그런 주교 밑에 있기는 좀 아까우니 궁정에 들어오도록 해라 해서 17세에 짤스부르크 궁정음악가로 일하게 돼서 좀 잘 지내는 듯 했으나 더 나은 자리를 찾아가지고 유럽의 여러 도시를 순회 공연하면서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 대도시와 궁정에서 순회 연주를 하면서 자란 모차르트는 주로 짤츠부르크에 머물면서 궁정음악가로 활동을 했으나 성격 자체가 워낙에 천재이고 주변 사람들과 좀 겉돌면서 자유분방, 좋게 말하면 자유분방하고 거침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갈등을 좀 많이 일으키는 성격이었고 아까 월급 안 준 분이랑 조금 한바탕 하고 1782년에 빈을 떠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짤츠부르크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빈에서 콘스탄체라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져서 가족이 반대하는데도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1764년에서 1765년 사이에서는 영국 런던에 머물면서 요한 크리스티안 바흐에게 작곡 등을 배우면서 영향도 많이 받았고요. 1782년 빈을 방문한 모차르트는 짤스부르크에서는 해고장을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더럽고 치사해서 짤스부르크에 다시는 안 돌아간다라고 하고 빈에 머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정적으로는 짤스부르크 군정음악가로 일할 때처럼 안정적이지 못했어요. 굉장히 돈에 쪼들렸습니다. 근데 빈에 머물 때 1791년에 돈에 쪼들리던 모차르트가 기록에 남겨지지 않은 미지의 인물에게 작곡 의뢰를 받습니다. 근데 건강이 한창 나빠졌었거든요. 진혼곡을 레퀴엠을 써달라는 의뢰를 받았는데 결국 건강이 나빠져서 완성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서 곡은 미완성으로 남았고 아내 콘스탄체는 모차르트가 완성하지 못한 곡을 여러 제자에게 맡겼으나
끝내 완성하지 못해서 결국 프란츠 크사버 지스마이어가 나중에 완성하게 됩니다. 자, 누가 이 의문의 작곡을 의뢰를 했나를 두고 음모론이 돌게 됐는데요. 이것이 오늘의 보아리의 주제입니다. 첫 번째 용의자, 모차르트 하면 안 빠지죠? 자, 살리에리 선생님 나왔습니다. 모차르트 하면 항상 안 빠지죠? 자, 궁정 작곡가였던 살리에리, 모차르트를 질투하고 그의 사생활도 마음에 들지 않아 해서 개인적으로 마땅치 않아 못마땅하게 여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살리에리가 의문의 의뢰자였다라는 썰이 돌았어요. 완벽주의자였던 모차르트의 성격을 그러나 살리에리는 잘 알았어요. 그리고 모차르트의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것도 잘 알았기 때문에 모차르트에게 일을 맡기면 그 작곡에 매달릴 거라고 예측하고 모차르트가 망가지도록 일부러 레퀴엠을 맡겼다라는 음모론입니다. 생긴 것도 뭔가 좀 억울하게 생겼죠. 약간 2인자 같이 생겼죠.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이 잘 모르실 수 있는 분인데요. 아마추어 작곡가입니다. 프란츠 폰 발제그 백작이라는 분인데요. 재능은 부족한데 본인의 재능에 심취한 분 있잖아. 쉽게 얘기하면 앞서가는 중2병 주자였습니다. 아마추어 작곡가였는데 본인은 천재 작곡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천재 작곡가인데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못해 라고 항상 한탄하고 다녔대요. 변장하고 모차르트를 찾아가서 레퀴엠 작곡을 의뢰해서 만약에 곡이 완성되면 내 이름으로 발표를 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해줘야지 라는 음모론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곡이 완성되면 모차르트를 독살해서 완벽하게 내 곡으로 만들려고 했다라는 음모론이 돌았습니다. 워낙 이분이 중2병이 심하셔가지고 세상이 나를 몰라줘라고 하도 외치고 다녀가지고 오죽하면 이런 음모론이 돌았을까요? 자, 세 번째, 동종업계 종사자 중 누군가. 워낙 이거 범위가 넓어서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 빈은 당시 유럽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수많은 작곡가와 연주자들이 빈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보통 90%가 모차르트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서양 음악의 기틀을 만드는 데 이바지한 핸델, 음악계가 배출한 가장 위대한 음악가라고 평가할 정도로 모차르트는 당대에도 이미 천재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차르트 본인은 인간관계에 전혀 1도 신경을 쓰지 않고 남의 평가 따위 별점 5점 드리겠습니다 하면 그래서 어쩌라고? 라고 반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단지 음악계의 갈래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지내는 모차르트였습니다. 갈래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작곡 의뢰도 순서대로,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내가 곡을 받으면 다음번에는 내가 받을 차례고 이런 의뢰가 있었는데요. 모차르트는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그냥 내가 이번에 받을게 이런 식으로 맘대로 자기 맘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당시 음악계의 선후배와 서열을 따지는 관계가 있었는데 모차르트는 이런 갈래를 깔끔하게 무시했기 때문에 동종업계 종사자들한테 미움을 받았다. 기강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 빈 음악계의 누군가가 음악계의 골칫거리 모차르트를 처리했다라는 음모론이 돌았습니다. 이 음모론의 문제는 모차르트가 우리가 생각만큼 당대에 잘나가는 최고 스타 작곡가 연주가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호불호가 갈리는 음악가였대요. 그러니까 본인 성격이 워낙에 뭐가 나 있어가지고 재능은 진짜로 있어서 엄청 천재인데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로 좋아해가지고 지명이요 지명 제 지명이요 이렇게 부르는데 싫어하는 사람은 나 쟤 좀 별론데 우리 살롱에서 연주할 때 쟤는 안 부를 건데 라고 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돈을 연주로 벌지는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모차르트를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었어. 자, 그 다음 용의자 보시겠습니다. 자, 왜 안 나오나 했죠. 기다렸죠. 음모론 하면 또 빠질 수 없죠. 프리메이슨 나와줘야죠. 실제로 모차르트가 왜 이런 음모론이 나왔냐면 프리메이슨 회원 명부에 이름이 있습니다. 모차르트가 프리메이슨 회원이었고요. 18살에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아버지도 프리메이슨 회원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프리메이슨들은 굉장히 엄격한 사생활 기준을 지켜야 했는데요. 모차르트는 프리메이슨 기준도 지키지 않았고요. 근데 왜 죽였냐 했더니 프리메이슨의 상징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한 했던 밤의 여왕 나왔던 마술페리가 프리메이슨 조직의 비밀을 너무 많이 드러내서 프리메이슨이 일부러 레퀴엠을 작곡을 의뢰해서 죽였다라는 음모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모차르트는 프리메이슨 회원이면 어렵지 않게 가입할 수 있는 빈 음악가 협회에 가입 신청서를 냈는데 거절당했어요. 이를 근거로 모차르트가 프리메이슨의 눈밖에 났다라고 주장을 하는 음악평론가, 음악 역사가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진짜 뜬금없는데요. 이 무슨 판타지 설정인가 하실 수도 있는데 마지막 용의자 흑마법사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당시에는 진짜로 유행했거든. 황제가 모차르트의 열렬한 팬이라서 나온 음모론이에요. 모차르트가 군중의 법도나 사교계의 예절을 깡그리 무시하는데도 모차르트만 황제가 예뻐했어요.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된다. 모차르트가 뭔가 블랙 매직을 써가지고 황제를 유혹한 게 아니냐라는 썰이 돌았어요. 황제에게 모차르트를 벌하라는 탄원서가 전하 모차르트를 유배라도 보내옵시옵소서 군정음악가에서 해고하시옵소서 tun척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게 엄청 올라가는데도 아니야? 나 모차르트 좋은데? 싫은데? 라고 황제가 해가지고 한제는 모차르트는 대체할 수 없는 천재 유일무이한 천재 음악가라며 모차르트 편을 들었다. 그래서 군중의 누군가가 흑마 박사를 고용해서 모차르트를 암살했다는 음모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모차르트의 사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당시 의사들이 진단을 내리지 못해가지고 흑마술사에게 의뢰했다라는 음모론이 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나중에 밝혀진 모차르트의 사인은 제가 징그러워서 그림은 안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송립열이라는 병이었습니다. 굉장히 징그러워요. 기장이라는 곡식이 있는데요. 오돌톨톨한 발진이 돋고 열이 돋는 감염성 질환입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무지하던 시대여가지고 이 질병명을 집어내지 못해가지고 대충 걸리면 다 속림열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모차르트는 근데 죽기 전까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날 때부터 원래 병약했고요. 운동 같은 거 제대로 못하는 유리몸이었고요. 어렸을 때부터 유럽을 순회하면서 몸을 혹사했어요. 평소에도 그래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옛날에 유럽을 순회하면 여러분 당연히 물갈이 했겠죠. 요즘처럼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물갈이 하면서 배탈 달고 살았고 만성 피로에 시달렸고요. 또 완벽주의자라서 본인의 몸과 정신을 혹사하고 스트레스를 굉장히 심하게 받는 성격이었습니다. 죽기 전에는 또 만성 치통, 만성 피로, 권태감, 불면증 듯 온갖 증상으로 의사의 치료를 받았는데 이때의 치료는 여러분 치료를 받으면 죽어. 그거야 피 뽑는 거 사혈. 피를 뽑아. 아프다는데 의사가 피를 뽑아. 그 외에 현대 의사들이 모차르트의 증상을 보고 제기한 사인으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요. 선모충이라는 기생충에 감염됐다.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독에 준도됐다. 준근속이나 아니면 기타 그런 거에 준도됐다. 그 다음에 류머티스 열이다. 그래서 모차르트가 평소에 돼지고기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덜 익혀 먹는 식습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덜 익힌 돼지고기를 먹고 식중독으로 감염돼서 죽었다라는 등 여러 가지 논문이 있어요. 근데 일단 확실한 거는 그 사혈 때문에 모차르트의 명줄이 짧아졌다라는 거는 모든 이 변리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현재는 장수하지 못해요. 모차르트가 35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은 후에 무덤에 묻혔는데요. 빈 외곽의 성 마르크스 묘지에 묻혔어요. 왜 무덤이 꼬라지가 이러냐 하면 여러 사람이랑 함께 묻혔는데 가난해서가 아니라 당시 빈의 중산층의 일반적 장례 풍습은 성대한 묘지를 꾸미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흔한 장례 풍습이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당시 빈에 사는 화려한 장례가 엄격히 금지되었기 때문에 소박한 무덤에 묻혀가지고 현재 모차르트 무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성 마르크스 묘지가 더 많은 시신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장을 거듭했기 때문에 모차르트가 어디에 묻혀있는지 위치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빈에 가서 저 모차르트 무덤 봤는데요 하는데 이게 왜 괴담인지 얘기해줄게요. 모차르트 없어요? 모차르트 없는 모차르트 무덤입니다. 팥소 없는 찐빵이죠. 모차르트 없는 모차르트 무덤이에요. 관광객 추모로 뭔가 땡겨야 되지 않겠어요? 뭐 하나 지어놔야 관광객이 와서 돈을 쓸 거 아니야. 굿즈도 사고. 괴담 아닙니까? 자본주의 괴담. 여기까지 뭐든지 아는 리노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좀 한번 찍어주세요.